여러분 숙제 오탈자가 많죠? 자, 이번에 그 빅통분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다가 옛날에 프로젝트 하다가 지금은 숙제 체제를 바꾸느라고 숙제는 이번에 처음 제시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탈자가 많아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또 한 분께서 수강생 한 분이 또 오탈자를 또 발견해 주셔서 추가 공지 드립니다. 6번 보시면은 여기서는 요 파일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URL에는 다른 파일 불러오고 있죠? 여기를 업로드는 해놨는데 그 링크를 잘못 남겼어요. 그래서 이 파일명으로 바꾸시면은 이 GitHub상에 여기 이 파일이 잘 뜹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이 링크에 요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네, 링크에 요 파일 이름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BND였던 걸 MEC로 바꾸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하나 오늘 공지 드릴 게 저희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10월 20일이 시험이거든요. 시험이 2주가 남았기 때문에 또 시험 공지를 형식적으로나마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지를 드립니다. 인간입니다. 공지. 일시랑 장소는 10월 20일 목요일 수업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자, 시험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10월 13일 목요일 수업 내용까지입니다. 수업 내용까지라는 건 강의 노트에 있다고 해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거는 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강의 노트 말고도 제가 판서로 썼었던 우리 콜앱 노트북이 다 링크로 올라가 있으니까 콜앱 링크에서 우리가 어떤 걸 했는지 반추해 보시면 강의 노트에서 어디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코딩 수업이잖아요. 여러분 코딩으로도 시험 보신 적 여러 번 있죠? 통계 프로그래밍도 한번 시험을 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여건이 좋다면은 원래 코딩 수업은 과제 하나 주고서 한 8시간 동안 뭔가를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통계학과에서 그 전산통계라는 이름의 거의 우리 학교에서는 통계 개선 과목 TL 했을 때는 갑자기 학생들을 토요일 날 불러서는 4시간 동안 뭔가 네, 4시간 동안 앞에 컴퓨터 한 대 냅두고 오픈북 한 다음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서 이렇게 시켰었습니다. 네. 또 언젠가는 그런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저의 문제 창의력의 한계로 아직 시도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은 코드의 예상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 또 못 가겠어요? 제시된 출력 결과를 이건 단답형이겠죠? 이를 얻기 위한 코드 빈칸 채우기. 아니야, 이건 온라인 커뮤니티. 이것도 단답형으로 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제시된 출력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줄 코드 작성. 이게 보통 3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요거는 숙제 위주로 보십시오. 네. 맞다. 켠다는 거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저는 공지를 드릴까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컴퓨터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또 어떤 거 있지? 네. 그러니까 다 지필 시험입니다. 지필. 지필 거 저기 하고요. 클로즈드 입니다. 어, 딱 선을 지칭할 순 없지만 클로즈드 북이라는 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커맨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어, 그래서 채점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유도리는 발휘하긴 하고요. 네. 음, 예를 들어서 F 필은 true냐 아니면 그러니까 메소드는 F 필이냐 아니면 B 필이냐 그래서 앞이 차냐 뒤 차냐 이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옵션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크게 행렬이 주어졌을 때 행별로 평균을 구하거나 아니면 행별로 어떤 함수를 어플라이 하거나 열별로 무언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나와서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클로즈드 북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옵션은 너무 지역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기를 주면은 여러분 좀 공부를 한 사람이면 금방 기억해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어, 그럴 거는 아예 제가 객관식으로 낼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어,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홈워크 버전 1.3 공지해 보시면 단순 오탈자 수정인데 제가 사다리꼴 공식을 2번 보시면은 지금 이 고쳐진 건데 사다리꼴 공식 줘놓고서 제가 밑에 직사각형 공식으로 하라고 써놨었어요. 상당히 부한 애동이죠. 이거 했으면 이제 사다리꼴로 해야지. 이것도 고쳤다는 거 공지에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하던 그림 그리기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불러왔을 때 매트플랄립으로 그림 그리는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하고 있었죠? 진도에서는 자, 저희가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요. 어, 글로 올까 하다가 자, 패키지 하나 불러 오시고요. 텍스트 코드. 요 녀석이랑 그다음에 판다스 필요하죠? import pandas as numpy. 세 개의 라이브러리 불러오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필요했으니까 제가 스노우보드를 껐는데 다시 켜야 돼요. 여기서 데이터 받아다가 커렉 켜있던 여기 안 좋죠? 업로드 다시 해야 되죠? 업로드 하시고 그다음에 불러오는 파트를 참조하셔서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 공유는 되고 있죠? 오케이. 그러네. 지금 제가 왼쪽에 아이패드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 아이패드 화면도 안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옆방에서 다별량 수업해 보니까 지금 인터넷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지금 가독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화면을 좀 확대해서
됐습니다. 이 정도는 보여요, 글씨? 화면으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더 키울까? 네,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림 그리는 거니까 복잡한 컴퓨터 안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판다스를 MP로 불러왔네요. CSV 불러오시고요. 그다음에 그림 그려봅시다. 쭉 내려오시면은 저희가 어디까지 했죠? 저희가 이쯤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연속형 컬럼을 묘사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인풋이 뭡니까? 자, C본의 dist플롯이라는 하위 함수고요. 인풋으로 들어올 거는 자, myData는 키 컬럼이 있었죠? 하이트 컬럼. 이 녀석은 연속형 밸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법만 보고서도 이 플롯은 연속형 벡터를 인풋으로 해서 그러니까 뉴메릭 벡터를 인풋으로 했을 때 그 뉴메릭 벡터의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녀석이구나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뭔가 언제나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좋죠. C본을 SNS로 줄인 거니까 C본.distplot 하시면은 나오겠죠? 자, A에 뭐 집어넣어야 돼? 아이고. 이제 안 쓰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네요. 히스트플러스로 바꿔야 되는데. 히스트플러스 그려주죠 뭐. 네. 히스트플러스 그리니까 히스토그램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러스 그리니까 똑같이 히스토그램 그려주죠. 뭐 안 쓰는 함수라고 하지만 디스플러스 그리면은 함수랑 같이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그려주니까 저는 이걸 좀 선호할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데이터를 조금 조작을 하고 나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할 게 뭐냐면요. 자, 음, 어, 지금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랑 차이가 뭐 같아요? 그러니까 우측의 요 핵심 부분만 확대해서 그린 것 같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0 근처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키를 재지 못한 사람들은 0을 저장해 놓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그램 그려라면은 0도 튀어나오니까 이 핵심 부분의 분포를 못 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코드 얘는 뭡니까? 하이트 컬럼만 불러오는 거죠. 그다음에 하이트 컬럼만 불러올 때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로지컬 인덱싱이 가능했죠. 그래서 로지컬하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을 불러와라 라고 하면은 뭐가 뜹니까? 19행이랑 99행은 키가 별책이라서 0이 적혀 있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0 부분을 빼고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의 노트를 여기 왼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0을 만족시키는 부분을 넌으로 채워놓고, 넌으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넌인 부분을 어떻게 했어? 넌으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은 마이데이터 하이트에 대해서 로지컬 인덱싱으로 불러오면, 자, 어차피 마이데이터이고 죄송합니다. 요 녀석 불러오면은 각 값이 널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뽑을 테고, 요 녀석에 대해서 전체 그 컬럼에서 널이 true인 인덱스만 뽑아와라 라고 하면은 이번 이제 NaN 값이 들어있겠죠. 위에는 00이었는데 요게 부분을 우리가 none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NaN이 들어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보자. 자, 다시 디스트리뷰션 플랫 그리면요. NaN 값을 지가 알아서 빼고 남은 녀석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좀 그려주네요. 아,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파악하실 때는 언제나 결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엑셀 데이터로 저장해가지고 막 통신을 하다 보면은 결축 값이 막 제멋대로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측을 마이너스 99로 저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측을 0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NA로 하긴 하는데 NA로 저장을 하면은 이게 NA를 그냥 스트링으로 읽어오는 어떤 패키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그 키를 관찰하지 못한 레코드가 0으로 돼 있었죠. 이대로 그냥 패키지에 분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결측으로서가 아니라 0이란 수치값으로 어떤 그 가공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처럼 뭐 우리의 상식선상에서 키는 그래도 100은 넘어야 될 텐데 키가 0이 가능해? 이런 질문들을 EDA 단계에서 한번 해보시면서 이상한 녀석들을 다 걸러내는 게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외에 잠깐만 그 판다스 계속 복습하는 김에 다른 식으로도 조작해 볼게요. 제가 다시 마이데이터 불러왔어요. 내가 만약에 하이트가 결측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애초에 뭐만 그리면 돼요? 마이데이터 하이트가 0보다 큰 로지컬 인덱싱으로 얘의 디스플러스 그리는 게 아니라 하이트가 0보다 큰 녀석들만 불러와가지고 디스플러 그리면 되죠. 그러면은 애초부터 140에서 190 범위에 있는 이쁜 그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통계 전공자로서 이걸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KD를 false를 하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KD면 뭐 나와요? 히스토그램만 나오죠? 자, KD가 뭐냐면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의 줄임말입니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
density라는 거는 보통 뭐예요? PDF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PDF죠. 사람들이 PDF를 말하는 게 너무 기니까 좀 살다가 보면은 PDF를 density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게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이 자료에서 하이트에 대한. 그리고 히스토그램 여기 우리가 그 자료에서 관찰한 뉴메릭 밸류는 다 170.xx 이런 식으로 다 한 점 한 점 한 점마다 이렇게 자료가 분포해 있는 건데 그게 어떠한 확률 분포에서 나왔을지를 상상을 했을 때 그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그냥 주어진 자료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자료가 어떤 확률 밀도 함수의 IID 샘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 그냥 그 점점이 많이 찍힌 점에는 좀 밀도값을 높여주고 점이 좀 적은 점에서 밀도값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그 밀도 함수의 추정량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많이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잡아와 가지고 여기 C5 안에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덴시티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커널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 전공하실 때 커널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운영체제의 커널 말고 수학이나 통계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커널이라는 거는 보통 가장 가까운 데서 들어보신 게 커널 소프트 벡터 머신 아마 이런 데서 들어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도학습 머신러닝에서 지도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커널라이즈라는 방법이 있는데 뭔가 어떤 그 정형 자료가 그냥 주어지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형 자료를 변환해 가지고 어떤 변환을 해서 어딘가로 전처리된 어떤 벡터들을 새로 만든 다음에 이 전처리된 벡터들을 가지고 뭐 분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PCA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이런 데 쓰이는 커널이란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쓰이는 커널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1의 값을 주고 두 점의 거리가 멀면은 0의 값을 주려는 어떤 함수를 커널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커널이라는 그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커널 소프트 벡터 머신의 커널과 여기서 거리가 가까우면 1, 거리가 멀면 0쪽을 주는 그 커널이 사실은 같은 커널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박사 3년 차 때까지 그 커널이 그 커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좀 심오한 개념인 것 같고 이 수업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생각나가지고 주저리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냐죠. 특히 이 히스토그램은 이제 우리가 잘 그렸고 그 다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뭔가 분포가 이렇게 두 개가 분포가 짬뽕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에 그냥 키 정보 말고 젠더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는지 보시죠. 상당히 그 노동 집약적으로 그립니다. 예, 한 줄
그 커맨드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한 땀 한 땀 그립니다. 자, 이것부터 보시죠. 자, 다시 한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지컬 인덱싱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불러옵니다. 잠깐만요. 자, 요 커맨드로 하면 뭐만 나와요? 젠더가 0인 사람들만 나옵니다. 랭스가 이제 548로 줄어들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젠더가 1인 사람들만 불러오면은 자, 452 랭스짜리 자료만 나오죠? 자, 어떤 원리로 돌아간 거예요? 마이너스 젠더 1이라는 게 길이 999짜리 로지컬 불리한 벡터가 나와가지고 그 불리한 벡터 기준으로 내가 지정한 컬럼에서 그 내가 지정한 행만 불러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커맨드가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지금 디스트리뷰션 플랫, 즉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건데요. 엔터 쳐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옵션을 뭘 집어넣을 거냐? 제가 메모 글씨가 안 보여서 오케이 바꿔왔습니다. 레이블은 그냥 비메일로 줘볼까요? 잠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까 내가 잊은 줄 알고 있었던 또 별칙인 사람들이 또 나오네. 잠깐만. 조금 수정을 가하겠습니다. 지금 0이 비메일인 것 같죠? 그다음에 비메일이고 그다음에 키가 0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두 개 옵션을 불리안으로 AND로 주면은 별칙이 아니면서 이제 젠더가 0인 사람들이 나오겠죠? 제가 조금 비효율을 감안하고 우측 창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0인 사람들 빼고 피메일만 딱 불러와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죠? 다음에 자, 요 같은 것을 자, 이번에는 젠더가 1인 사람들에 대해서 메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자, 보니까 그냥 이 시본 자체가 이건 좀 편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메일이 없었을 때는 요 값의 범위가 이 축의 범위가 145부터 170까지죠. 이게 라이브러리 만드는 사람의 배려인데 한번 원래 윗줄 아래 하나를 더 얹으면은 보통 그 그래픽에서는 이전에 그린 거에 그 다음 거를 끼얹는 건데 그러면은 보통의 배려가 적은 패키지라면은 요 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요 오른쪽에 잘리는 부분에 이제 남성의 히스토그램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이 C본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을 추가했을 때 아예 이 X축의 범위 자체를 지금 재조정해 줬어요. 이거는 패키지가 배려해 준 겁니다, 사람들을. 자, 그러면은 패키지를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요 X축, Y축 범위를 우리 강제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스트 플럭 같은 데다가 이제
X 레인지 같은 게 있겠죠? 레인지. 바로 찾으니까 안 나오네. 여러분 혹시 나중에 그 C본에서 요 축의 범위를 지정하는 옵션 알게 되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축 범위 지정하는 거. 음.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다음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게 그 파이 플랫의 하위 클래스니까 좀 미학적으로 이쁜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레전드 범례를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타이틀로 히스토그램스 오브 하이트 바이 젠더 이런 식으로 추가해가지고 좀 이제 그럴듯한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물론 우리가 테스트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아래에서 메소드로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C본 패키지 말고도 이 하이플랫 기본 옵션에도 히스토그램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플랫 히스토그램으로 넷플랫립 하이플랫 히스토로 찾으셔가지고 C본이 아닌 파이플랫의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X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게 뭐 이렇게 길이 n짜리 시퀀스나 어레이를 집어넣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이트 누르시면 네, 원하시는 히스토그램 얻을 수 있는데 C본보다 좀 덜 예쁘죠?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헤이트가 0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러면은 C본 말고 하이플랫 히스트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은 더 투박하지만 그래도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 레전드 하시고 타이틀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얻으실 수 있네요.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 히스토그램의 이 빈 사이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이 조밀조밀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성기게 나오느냐를 결정할 수 있죠. 그 히스토그램에서 이 간격을 뭐라고 할 거냐, 막대 개수를 뭐로 할 거냐, 그럼 빈으로 정하실 수 있죠. 매트칼립 히스트에서 빈 검색하시면은 뭔가 빈스 아규먼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빈스, 빈스 옵션을 보시면은 어떻게 줘요? 빈스 옵션을 주는 방법이 이렇게 mp.a 레인지로 140부터 180까지 그 일식 단위로 끊어서 즉 140부터 179까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로 그 히스토그램의 그 막대가 끊기는 지점을 정해 주시면 아이고 제가 넘파이를 안 불러왔네요. 쏘리. 넘파이를 불러오고 옵션을 넣어주시면 이제 그 조금 더 히스토그램이 촘촘해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빈이 지금 중간에 잘렸네. 자, 남성은 한 200까지 합시다. 아이고, 200까지면 너무 많네. 뭐 적당히 여러분이 끊어서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집단이 다른 여성분들의 그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봤고요. 막대 그래프 그렸고 히스토그램 그렸고, 그다음에 또 EDA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도구가 뭐 있습니까? 상자 그림도 그리겠죠? 그다음에 상자 그림도 그룹별로 나눠서 그려볼 테고, 좀 미학적으로 이쁘게 그려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보자. 카운트는 했었고, 그다음에 나가야 되는 게 이제 그 산점도입니다. 계속 산점도까지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다시 박스 플랫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히스토그램에서 그 그림을 쓰는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더 빨리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박스 플랫도 인풋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박스 플랫 그릴 때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뉴메릭 베리어블인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자꾸 0인 게 성가시네.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충 0인 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제가 아예 마이데이터에서 로지컬 인덱싱으로 마이데이터 하이트가 0보다 큰 녀석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뚱뚱한 상자 그림이 하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왠지 이 가로 옵션이 0.2를 보면 좀 그 상자가 좀 이렇게 날렵해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은 가로로 상자 그림 그려진 걸 세로로 뒤집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풋 아규먼트가 X인 경우에는 가로로 그리고 Y인 경우에는 세로로 그리네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실 때 최대한 그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방향이 뭘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누구 그리는 겁니까? 젠더가 0인 사람, 즉 여성만 박스 플랫 그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예상이 돼. 그런데 여기가 조금 수상하죠. 봅시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상자 그림에서 여기 위아래는 뭐였죠? 여기가 1Q, 미디안, 3Q. 그다음에 보통 IQR이라는 게 그 3Q 빼기 1Q의 1.5배나 2.5배 정도로 정의되는데, 아무튼 여기 1Q나 3Q에서 IQR 범위까지 그리고 여기는 그 바깥 부분, 아웃라이어들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다음에 박스 플러스의 다른 옵션을 살펴봅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 나오겠어요? 키가 150보다 큰 사람들만 잡아왔을 때, 이거는 행필터링이죠. 키가 150보다 큰 레코드만 잡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성별을 X축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Y값은 뭡니까? 동일한 집단의 키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박스 플랫에 인풋 아웃 X랑 Y 뭐 집어넣는 거예요? X에는 범주형 집어넣고 Y에는 수치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 범주형 열, 범주형 X, 수치형 X, 범주형 X, 수치형 Y 이렇게 저쪽에 있으면은 이 범주에 대응되는 남자 170이면 남자 카테고리에 170 넣고 여자 150이면 여자 카테고리에 150 넣어가지고 두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주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150 이상인 사람들의 그 두 그룹 비교고요. 그래서 뭐 공부하실 때는 사실 150보다 큰 사람은 그냥 필터링일 뿐이고 개념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만 해도 바로 그림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이게 없어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네, 조금 뚱뚱한 그림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여러 범주가 있을 때, 여러 그룹이 있을 때 그룹별로 박스 플롯 그리는 그 문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거 응용하면 범주가 여러 명일 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범주에 대해서 각자 다 박스 플롯을 그려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이데이터 에이지 생각해 보시면 에이지가 10세 연령별로 카테고라이즈 되거든요. 네, 그거 해보시면 10세 구간별로 그 10세 구간별 범주에 대해서 평균적인 아니다 그 각 연령 그룹마다의 하이트가 박스 플러스로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굳이 우리가 뭐 아노바 같은 걸 하지 않고도 연령대별로 키는 뭐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결론을 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 좀 미학적인 옵션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C본으로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뭐야 돼요? 뭐야? 이 마이데이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아래에 박스 플랫이라는 그 메소드로 그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다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미안해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 메소드는 다 맷플랫립의 파이플랫으로 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릴 때는 메소드를 피하고 이렇게 파이플랫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C본을 쓰던지 아니면은 파이플랫을 쓰던지. 아이고 안 돼? 박스 파이플랫 박스 플랫은 문법이 다른가 봐요. 봐야지 또 어떻게. 파이플랫 점 박스 플랫. 자 어디 보자. X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카테고리 자 여러 개의 박스 플랫을 어떻게 동시에 그릴까?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음, 자 읽어봤을 때 뭐가 쓰이는 게 뭐가 트라이 해볼 만해요. 어차피 범주에 따라서 나눌 거니까 그 범주 값은 보통 스트링일 거거든요. 저는 이 매뉴얼을 보고서 them이랑 그다음에 레이블스를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레이블스는 이게 망한 사례죠. 그다음에 아이고 미안.
아, 잠깐만. X를 하이트로 하고 레이블을 에이지로. 레이블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레이블,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창에 불러왔었죠? 레이블은 레이블스구나. 레이블스. 컴패터블하지 않대요. 네, 이것도 아니고요. 그럼 레이블스 말고 심 해봅시다. 심. 이것도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로 이렇게 시간 끌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 그러면 저라면 아마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쁘게 들어가 있죠? 자, 이 녀석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원박스 플랫. 그다음에 어, 자, 여기가 조금 힌트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줘야 되는군요. 여러분, 리스트로 묶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쵸? 아, 이 박스 플러스 그리려면은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개념적으로는 이 하이트를 에이지별로 다 나눠가지고 그 네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귀찮을 것 같죠? 그래서 박스 플러스는 C본이 편하네요. 물론 제가 시도해보기 원하신다면 저는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아, 왠지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에이지 안 되겠죠? 아, 그러면은 하나만 해보죠. 만약에 음, 에이지는 1인 그리고 20인 사람들이랑 에이지가 30인 사람들을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로 묶어요. 아이고, 아이 데이터 에이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30인 사람들로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래도 안 돼? 뭐가 문제일까요? 자, 코드 얘 잘 나왔잖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돼? 지금 이 로지컬 인덱싱이 안 먹히는 것 같죠? 동의하나요? 네, 지금 이 로지컬 인덱싱이 안 먹히고 있고 제가 오탈자를 냈군요. 이거군요. 죄송합니다. 잘 나와 이제. 오케이. 아이고, 제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했었어야 돼. 미안해요. 20. 이게 베이지가 30인 사람들. 그러면 여기가 브라켓이 이게 없어져야 되고, 그렇죠? 이 브라켓이 사라져야 돼. 오케이. 에이지가 20인 사람들만 키 모으고 에이지가 30인 사람들만 키 모아가지고 그러면 됐다. 음, 음. 네. 레이블스는 그냥 내가 그냥 20, 20, 30 하면은
이제 레이블 20, 30 붙일 수 있죠? 자, 투박하게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분명 제가 지금 해보진 않겠지만 구글링으로 한번 해보세요. How to box plot multiple box plot in pyplot 뭐 이런 식으로 using pandas data frame 하시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팬시한 방법을 찾아놨을 것 같습니다. 네, 원칙은 그 각각의 값들을 다 리스트로 만들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메소드로 박스 플롯을 하시는 게 자기가 알아서 컬럼별로 박스 플롯을 그려주는 것 같죠? 하이트 컴마 어디였지? 음, 하이트 컴마 뭐 할까? 그럼 마이 데이터에 그 컬럼 뭐 있었죠? 급할 때는 엑셀로 열어보니까 최고죠? 웨이트. 그러면은 웨이트로 하면 죄송합니다. 웨이트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러면은 이 컬럼 두 개 불러오는 거죠? 왜 갑자기 오래 돌아가죠? 그럼 뭐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아이고 제가 뭔가 얘를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게 나오죠? 아이고 어떡해. 자, 왠지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에이지라고 해볼까요? 이거 또 뭔가 이상해.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위치를 바꿔볼까요? 에이트. 그만. 아이고 안 돼.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커맨드는 쓰시지 않는 걸로 하십시오. 네. 파이플랏 그 히스토그램 파이플랏 그 박스 플롯에 두 개의 컬럼을 집어넣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의 지금 교훈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ED의 강의 노트 살펴볼게요. 다음에 바플란은 뭐니까 막대 그래프죠? 지금 X축을 A지로 하고 Y축을 하이트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막대 그래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A지가 이렇게 범주니까 그냥 범주가 X축에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범주마다 키가 여러 개 있잖아요. 키가 여러 개라 가지고 우리는 박스 플롯을 그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럼 바플러스 즉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나오는지 보시죠.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이랑 표준 편차 나오는 것 같죠? 어, 그다음에 이 아까 같은 문법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바플락 같은 거 찍으려면 x축의 값, y축의 값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겠죠. 다음에 가장 간단한 문법도 살펴봅시다. 레벨이 A, B, C 이렇게 있을 때 y라는 녀석의 값으로 1, 3, 2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야.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막대 그래프의 미덕은 각 막대마다 그냥 한 값만 대응되는 거죠. 네. 근데 이 C본이 알아서 조금 이용자를 배려해 준 게 아까 같은 인풋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자료마다 다 레벨이 있고 같은 레벨마다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레벨마다 값이 여러 개면 자기가 알아서 평균과 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같은 거를 계산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옵션을 조정해 볼 수 있나요? 자, 여기 옵션에 뭐 있냐면은 컨피던스 인터벌이었네요. CI는 얘를 그리면은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 옵션을 SD로 주면 뭐가 조금 더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기본 디폴트 옵션이 뭐였길래? C본 바플라. 궁금하면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 됩니다. CI. CI도 안 쓰는 거네 이제. CI. 에러바를 이제 CI 대신에 에러바를 쓴대요. 에러바는 CI 단 PI SER ST네요. 자, 자 SD는 알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다음에 SE는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맨날 헷갈리는 게 그 표준 오차랑 표준 편차를 항상 헷갈리죠. 그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이 잘 이거 녹화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SE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뭐라 그러냐 표준 오차라는 게 신뢰구가 만들 때 1.96 옆에 곱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외우기 좋아요. 그러면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이론적 베이스가 뭐냐면은 어떤 추정형 세타일이 있다고 할 때 얘가 중심극한 정리가 뭐건 세타가 노말 세타 컴마 뭔가 시그마 제곱 이런 거를 따를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중심극한 정리에서 배우는 거는 요 표본 평균이 모 평균을 그 중심으로 하고 n분의 시그마 제곱 요 녀석을 분산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죠. 그래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이론이 있을 때 이제 세타의 95% 커미던스 인터벌로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여기 시그마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요 1.96 곱하기 요 녀석을 할 수 있는 즉 세타 햇의 어떤 중심극한 정리의 분포로 여기 나오는 파트를 루트를 씌운 녀석이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그럼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평균 추정량 그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내가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1.96 옆에 곱해지는 녀석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 이걸 루트 씌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물론 시그마는 표본 표준편차로 대체하겠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 오차랑 표준 편차는 같은 걸 지칭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뭐라 그러냐 둘을 어떤 백화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는 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용어가 쓰이는 쓰임새를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편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XD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베리언스의 그냥 스퀘어 루트 씌운 거죠. 자, 아무튼 이럴 경우에 SD는 아마 그 표본 표준 편차 계산했을 테고요. SE는 표본 표준 편차에서 루트에 나눴을 겁니다. 그다음에 CI는 이제 그 녀석의 1.96 곱하기 SE에다가 1.96까지 곱했겠죠? 보자. 그래서 에러바를 SD로 하시면은 아니야? 또 아니야? 잠깐만. 뭐래? 봐봐. 이번에 잘 썼잖아요. 에러바 스트링인데 에러바는 스트링 SD. 이건 모르겠다. 자, 너무 좀 지역적인 이야기 같아서 넘어갈게요. 이게 보니까 옛날 디프리케이티드는 옛날 버전에선 있지만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니까 쓰지 말라고 할 때 매뉴얼에 보통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할 때 그 기능을 아예 삭제하진 않았나 봐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CI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보자. 그 다음은 뭐죠? 휴가 또 들어가 있네요. 자, X랑 Y만 했으면은 그 X의 범주별로 딱 뭐가 나오는 거죠. 아래를 보시면 뭐가 나오니까 각 범주를 또 둘로 나눠 가지고 바플러스를 그리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 하이트를 두 개의 디멘전의 범주로 나눠 가지고 본 거죠. 남성 20대, 뭐 여성 20대 이런 식으로. 자, 휴는 아이데이터 여기는 어디 보자. 젠더 하시면 나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는 만약에 젠더를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젠더별로 하이트로 나누고 싶으시다면은 아이고 휴 왜 갑자기 또 불길하게 불길하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중지하고 네, 그리면은 네, 젠더에 따라서 에이지별로 나눠가지고 또 그 값플러스를 그려주죠. 그다음에 그다음 그릴 거는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들끼리 x, y 플러스입니다. 아까까지는 뭐였어요? 연속형 단일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그리고 마스터그램 그리고 아니면은 그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카운트 그래프 그리고 그다음에 두 변수가 있을 때는 뭐였어요? 하나는 범주형이고 하나가 연속형이었죠. 그래서 범주형에 따라서 박스 플랫 그리거나 아니면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 얘기했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질문은 연속형 vs 연속형의 관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되겠고 그 녀석이 이제 x도 컨티뉴어스가 y도 컨티뉴어스면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xy 그래프 그리시면 되죠. 자, 그리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plt.plot이 있어요.
denominator weight. 그다음에 y는 height. 또 안 된대? 잠깐만. 하이 플랫 점 플랫. 아, 그냥 아규먼트들을 그냥 이름 없이 집어넣는 거군요. 네. 이름 없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디폴트 옵션이 점들을 그냥 선으로 이은 것 뿐이죠. 네, 우리는 점들을 다 점으로 찍고 싶어요. 즉 라인 타입이 아니라 포인트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런 요상한 그 옵션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 BO, GO 이런 게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는 포맷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5는 레드 서클이고 그다음에 BO는 블루 서클이고 한 방식인데요. 한번 실험해 보죠. BO. 그냥 블루 서클들을 쫙 찍은 걸 보실 수 있죠? R로 하시면은 레드 서클들을 그린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포맷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포맷 스트링은 여기 보자. see the notes dissection for description 이렇게 써 있잖아요. 노트까지 쫙 내려가야 됩니다. 노트. 포맷 스트링 보면은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돼 있대요? 자, 컬러, 마커, 라인으로 돼 있네요. 컬러를 먼저 지정하고 레드 그린 블루겠죠? 그다음에 마커는 지금 지원하는 게 서클 마커도 있고 컴마도 있고 그다음에 1, 2, 3, 4 이런 것도 됐대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거 해볼까? 점 해볼까? 포인트 마커로 R 이렇게 하면은 더 작은 점들로 이렇게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죠? 써보니까 어때요? 일단 여러분들이 라인 그래프, XY 라인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은 PAD 플랫이 가장 문법이 간단하죠. 근데 점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좀 귀찮아. 그래서 C본의 스캐터 플랫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C본의 스캐터 플랫. 자, 그러면은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점으로 다 찍어주는 걸 보실 수 있네요. 그다음에 그림 옵션들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메모장이 어디 있어? 메모장. 문법이 어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X축 좌표랑 Y축 좌표 고르는 기능. 그다음에 이게 뭐 같아요? S. 뭔가 S는 인식하시면은 이 크기가 점 크기가 줄어든 것 같죠? 사이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몇 개를 좀 닫고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랫 받고 그다음에 여기 안 그래도 스캐터 플랫 밑에 파이 플랫.점 플랫도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그다음에 레이블 이름은 다른 그래프랑 마찬가지로
이 PLT에서 제가 사후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림 벡터 그래픽으로 저장하거나 비트맵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자, 여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숙제 조금 살펴보셨나요? 숙제, 이번 숙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형 X, Y 두 개 있을 때 선형의 분석이죠?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잠깐만 지금 X를 지금 대충 X 벡터를 이게 뭐야 지금 하이트가 0이 아닌 사람들 그 미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거 필터가 몇 번 걸린 걸 필터가 2번 걸렸죠? 젠더가 1인 사람들 즉 여성이고 미싱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드로 필터링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하이트와 웨이트를 즉 그 하이트 키를 설명 변수로 하고 키를 가로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몸무게를 세로축으로 해가지고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할까?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돼야 될 텐데 됐죠? 네. 그다음에 아무튼 로지컬 인덱싱으로 행 선택한 거고요. 그다음에 로지컬 연산의 결과 트루 폴스로 저장하고 연산의 우선순위를 괄호로 지금 지정해줬고 트루 폴스 결과에 대해서 지금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좌우변에 지금 그냥 제로건 제로밖에 없기 때문에 로지컬 엔드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 여성들의 하이트랑 웨이트를 X랑 Y로 했을 때 뭐 플랫 PL 시점 플랫 X, Y 그다음에 O 하시면은 점 나오긴 할 텐데 이 점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해주고 싶냐면 자, 그냥 요 추세선 하나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해보는 걸로 하고 그냥 일단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M이랑 B가 추세선의 X가 Y를 설명하는 추세선의 Y절편이랑 죄송합니다. Y절편이 B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M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밑에다가 그냥 X 곱하기 마이너스 110.7198 곱하기 X 더하기 아이고 1.0045X 더하기 이 녀석을 그리고 지금 뭡니까? 각 X점에 대해서 요 라인을 요 직선을 그리라는 거죠. 요 직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PH점 플러스의 디폴트 옵션은 라인이니까 이를 같이 그려주면은 어떻게 됐어요? 라인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레이블을 요 녀석으로 붙여주면 자, 레이블이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하이트를 요 녀석으로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웨이트, 하이트 이렇게 이름 붙이면은 가로가 하이트고 세로가 웨이트인데 추세선까지 같이 넣어주는 우리가 플랫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늦게 끝나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 것으로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스케터 플랜 마저 살펴보고 이 뷰티풀스 라이브러리 조금 나가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